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 배울 내용은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물체의 치수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미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cm 사 걔가 이제 정밀도가 0.1mm인데 예, 그거보다 더 정밀도가 좋은 측정 도구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디지털 타입도 있는데 그건 그냥 사용 전에 0점만 맞추고 그러면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디지털 타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타입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길게 어미자, 주척이라고 그러는데 한자어로, 그리고 짧게 새끼자, 부척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예? 얘네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해요. 네,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요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길이를 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요 외곽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길이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깊이를 재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험에서 사용하는 준공 원통,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원통이죠. 그 경우에는 특히 깊이지기 막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공 원통,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원통이거든요. 그러면은 안쪽 반지름이야 요 위에다가 끼워 놔가지고 잰다 치고, 바깥쪽 반지름을 자꾸 요렇게 놓고 측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 물체가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게 요렇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높이를 측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정되게 고정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깊이재기 막대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먼저 물체에 맞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나사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어미자하고 새끼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 자, 그렇다면 어미자하고 새끼자는 어떻게 읽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측정 전, 측정 후에 이렇게 새끼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새끼자의 0이 어미자의 어디와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새끼자의 0이 가리키는 지점을 읽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고하고 10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꾸 학생들이 새끼자의 0이 아니고 새끼자의 테두리로 자꾸 읽어요.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새끼자의 0이 가리키는 부분이 있는다. 그 다음에 새끼자하고 어미자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뭐 여기 그림의 경우에는 여기 1.5? 뭐 여기서 만나는데, 예, 그 앞에서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반대로 눈금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만나는 지점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1.5로 읽으면 안 돼요. 아니, 요 그림에 의해서 일단 어미자의 9하고 10mm 사이다. 그러니까 9. 얼마잖아요. 근데 거기다 1.5 더하면은 10보다 커지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5가 아니고 0.15. 그래서 9.15mm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정밀도가 0.01m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뭐 30cm 차 그런 게 정밀도가 0.1mm인데 버니어 캘리퍼스는 정밀도가 0.01mm로 더 10배 더 향상된 걸 알 수 있죠. 자, 버니어 캘리퍼스 알아봤고, 자, 다음은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마이크로미터도 디지털 타입이 있어가지고 그냥 0점만 맞추고 측정하면 되는데, 역시 현장에 가면은 디지털 타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타입 마이크로미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틈새에다가 물체를 끼워 놓고 요 슬리브에 눈금하고 그 다음에 요 손잡이 옆에 눈금하고 얘네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을 해요. 이제 손잡이는 이제 팍팍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돌리는 요 레트 스탑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체를 끼워 놓고 이 팍팍 돌아가는 손잡이로 어느 정도 맞춰요. 그리고 나서 레트 스탑을 살살 돌려서 이제 딱 맞춰요. 그리고 이제 레트 스탑이 틱틱틱 한 3번 정도 소리가 들리면 그만 돌려요. 더 돌리면 이 물체가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값을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램프로 이제 조여가지고, 그렇게 읽으면은 더 안정되게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실험하다 보면은 클램프를 먼저 조이고 막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마이크로미터가 되게 빡빡해요. 클램프를 어떻게 먼저 조이고 측정을 해. 클램프를 풀고 이제 측정할 때는 클램프를 조이고, 그게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미터에서 슬리브에 있는 눈금하고 손잡이 옆에 있는 눈금을 읽는 방법 알아보면은, 이 손잡이가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슬리브에 있는 눈금이 0.5mm씩 이동을 해요. 그래서 0, 0.5, 1,
1.5, 2, 2.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6.5하고 아직 7은 못 읽었죠. 그러니까 6.5하고 7mm 사이다. 그리고 이 손잡이 옆에 있는 눈금, 그게 이제 수평선과 만나는 눈금을 읽어요. 그래서 이 0은 50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보면은 48하고 49 사이에 있죠. 그러면 그것도 얼음에서 읽어야 돼요. 48.4. 그렇다고 48.4를 더하면 안 됩니다. 아니, 6.5하고 7mm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48.4를 더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48.4가 아니고 0.484. 그러면 단주 아는데 사실은 이 0점 눈금이라는 것도 더해야 돼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그래서 6.84 밀리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정밀도가 0.001 밀리미터예요. 따라서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도 정밀도가 10배 더 향상되었죠. 다시 말해서 30cm 눈금자보다는 100배, 10의 2승 정밀도가 향상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0점 눈금 설명할게요. 자, 0점 눈금은 물체가 없을 때, 물체가 없으면은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슬리브의 눈금 0하고 손잡이의 옆에 있는 눈금 0하고 서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마이크로미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뭐 그게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0하고 얘가 만나야 되는데 그 0이 요 위에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 뒤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를 더해줘야 되고, 만일에 슬리브에 있는 눈금 0보다 손잡이 옆에 있는 눈금이 아래에 있다. 그럼 이건 100m 달리기로 치면은 출발선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0은 50과 같은 거라고 했고, 여기를 그 어림에서 읽어가지고 뭐 48.4. 그럼 50하고 48.4의 차이 1.6. 그거를 더해줘야 돼요. 자, 얘는 아래가 0이고 요 위에가 뭐 2.8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2.8, 0.028을 빼줘야 된다. 이게 바로 0점 눈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마이크로미터로 완벽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참고로 구면계라는 걸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그 마이크로미터가 좀 변형이 된 건데, 여기서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3개, A, B, C는 이제 정삼각형을 이루고, 요 중심에 있는 다리 D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요 다이얼 게이지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요 큰 게 한 바퀴 회전할 때, 요 다음 게 이게 눈금 한 칸 올라가고, 요 중간 게 한 바퀴 회전하면은 얘가 또 한 칸 올라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정밀도가 0.001mm, 예, 마이크로미터 같죠? 자, 원리를 보면은 그 다리 3개 A, B, C가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요 가운데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BC가 정삼각형이고, 그 다리 D가 놓여 있는 그 위치 E가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이면은 그 2대 1로 이렇게 내분을 하죠. 그래서 요 A의 길이가 그 루트 3분의 A, 요 A는 다리 ABC가 만드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따라서 점 위에서 이제 이 아래로 요 다리 D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A가 루트 2RH 빼기 H제곱이니까 그 다리 D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 H를 알면은 이 곡률 반지름이 6H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H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그 구면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H를 알면은 이 구면계가 놓여 있는 그 이를테면은 그 오목거울, 그것의 곡률 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구면계예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루다가 참고로 구면계도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도 말했지만 버니어 캘리퍼스, 중공 원통, 그러니까 원통 껍질만 있는 거, 이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 지름 R1, 바깥쪽 지름 R2, 높이 H를 먼저 측정을 해야죠. 그걸로부터 부피를 측정을 하고 이제 평균하고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해서 이제 보고값을 결정을 해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실험할 거고, 마이크로미터는 뭐 이런 얇은 판을 뭐 종이 같은 거, 그래서 얇은 판의 두께를 여러 차례 측정을 하고 0점 눈금도 여러 차례 측정하는데 0점 눈금 평균을 이제 더해줘요.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고 이제 보고값 결정하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자, 계산 과정 좀 살펴보면은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 그 부피가 파이 바깥쪽 반지름의 제곱, R2가 바깥쪽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돼요. 그거의 제곱 빼기 그 안쪽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R1은 안쪽 지름이에요. 그걸 2로 나눠야 돼요. 그것의 제곱,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R2 플러스 R1 곱하기 R2 빼기 R1 이렇게, 그래서 그걸 2로 나눈 거를 각각
그 R 마이너스 R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계산을 해요. 그럼 부피가 R 마이너스하고 R 플러스하고 H의 그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부피의 평균은 걔네들을 다 곱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높이의 평균 그 R 마이너스, 그러니까 R2 빼기 R1 나누기 2의 평균 계산해야 되고, R 플러스의 평균, R 플러스는 R2 플러스 R1 나누기 2. 부피의 평균 비교적 쉬운데 부피의 표준 편차가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표준 오차. 그래서 얘가 뭐 꽁딱꽁딱 계산해 보면은 부피의 평균 더하기 루트 그 R 마이너스의 평균분의 표준 오차의 제곱 더하기 R 플러스의 평균분의 표준 오차의 제곱 더하기 H의 평균분의 H의 표준 오차의 제곱.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구했다면 보고값은 우리가 50%의 신뢰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피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에다가 0.674로 곱한 값, 예, 이걸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보고해야 돼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 자,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예, 얇은 판의 두께를 여러 번 측정하고 0점 눈금도 여러 번 측정하고 그래서 평균을 내고, 예, 그리고 더해주는데, 예, 0점 눈금을 이제 그 횟수별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그 0점 눈금 평균하고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적어요. 그러니까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얇은 판의 두께 평균 내고 표준 오차 계산하고, 그래서 얘는 뭐 보고값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은 판의 두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에다가 0.674 곱한 거. 왜냐면은 일반 물리학 실험은 신뢰도가 50%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고값 결정하면은 마이크로미터도 이제 실험이 다 끝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사실 중고등학교 때 잘 다뤄본 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좀 낯설고 힘들 수 있어요. 좀 끈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눈금 읽기 힘들다, 뭐 귀찮다, 그래서 뭐 실험존 한 명한테 다 떠넘기고 그러는데, 그럼 안 돼요.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측정하니까 그 실험존들 별로 한 번에서 2번 이렇게 그 말하자면 실험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런 거에 유의하면서 실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 물리학 실험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물체의 치수 측정 배웠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